아픈 사람과는 같이 살 수 없어. 보기만 해도 짜증나고 우울해져. 남편이 저에게 남긴 싸늘한 말. 지금도 그 말이 귀에 생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0세가 된 김성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아마 듣고 나시면 여러분도 속이 시원해지실 거예요. 5년 전 일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그때 저는 55세였고 남편 이성철은 58세였어요. 결혼한 지 27년째, 아들 준이는 30세, 딸 연희는 28세였죠. 저는 평생 남편의 뒷바라지와 아이들 키우는 일에만 전념해 왔어요. 남편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집안일은 모두 제가 도맡아 했고, 아이들 교육부터 생활 관리까지 혼자서 다 해왔거든요. 특히 저는 건강 관리에 정말 철저했어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영양보충제도 꼬박꼬박 챙겨 먹고, 정기검진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주변에서 항상 성희 씨는 정말 건강해 보인다.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인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에 멍울이 만져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설마 했어요. 그동안 그렇게 건강관리를 철저히 했는데 저에게 그런 일이 생길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받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유방암 3기라고 최대한 빨리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평생 그렇게 건강관리를 철저히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더니 그래, 그럼 빨리 수술 받아야지. 걱정하지 마. 나도 도울게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남편이 곁에서 저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어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시작했어요.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토하고 또 토하고 머리카락은 다 빠지고 몸무게는 급속도로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해왔던 제 몸이 하루하루 망가져가는 걸 보면서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회사 일이 바쁜가 보다 생각했어요. 제가 아프니까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여겼거든요. 항암 치료 때문에 입원할 때도 남편은 바쁘다며 면회를 자주 오지 않았어요. 대신 아들 준이와 딸 연희가 번갈아 가며 와서 저를 돌봐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연희가 조심스럽게 엄마, 아빠가 요즘 이상해라고 하더라고요. 골프 모임에 너무 자주 나가는 것 같고 전화 받을 때도 밖으로 나가서 받는다고요. 그때부터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설마 했죠. 제가 이렇게 아픈 상황에서 남편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남편 카드 명세서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제가 모르는 고급 레스토랑 결제 내역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것도 2인 메뉴로 말이에요. 그리고 호텔 결제 내역도 있었어요.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던 바로 그 날짜예요. 심지어 명품 매장에서 여성용 가방과 액세서리를 산 기록까지 있었어요. 제 카드로요. 그 순간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을 추궁했더니 처음에는 발뺌하더니 결국 실토하더라고요. 골프 모임에서 만난 35살 여자가 있다고요.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35살이라고요? 저보다 20살이나 어린 여자와? 얼마나 오래됐냐고 물어봤더니 3개월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항암 치료 받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따졌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아픈 사람과는 같이 사는 게 어떤지 아냐? 보기만 해도 짜증나고 우울해진다. 나도 사람이니까 내 인생도 중요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27년을 함께 살면서 제가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느라
제 인생을 포기하고 살았는데 제가 아프니까 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필사적으로 매달렸어요. 제발 이러지 말라고, 내가 나을 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항암 치료 끝나면 다시 건강해질 거라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너무나도 차갑게 이미 끝났다. 피차 이렇게 된 거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정말로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 젊은 여자에게로요. 저는 정말 절망에 빠졌어요. 아픈 몸으로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제 곁을 지켜준 건 아들 준이와 딸 연이었어요. 준이는 아버지의 배신을 알고 나서 정말 분노했어요. 아빠가 이럴 수는 없어. 엄마가 아플 때 바람을 피우는 게 말이 돼? 하면서요. 준이는 바로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그리고 재산 분할을 제대로 받기 위해 모든 증거를 수집했어요. 남편의 외도 증거부터 시작해서 제 카드로 그 여자에게 선물을 사준 증거, 호텔 결제 내역까지 모든 걸 다 찾아냈어요. 연희도 변호사 사무실에 함께 가서 저를 도와줬다고 하더라고요. 아빠가 엄마를 이렇게 버릴 자격 없다. 엄마가 평생 아빠를 위해 희생하신 건 다 어디 갔냐면서요. 결국 재산 분할에서 제가 60%를 가져갈 수 있었어요. 남편의 명백한 잘못이 인정됐거든요. 이혼이 성사된 후 남편은 그 젊은 여자와 재혼했어요. 업계에서는 벌써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암으로 고생하는데 젊은 여자와 바람 피우다가 이혼하고 바로 재혼했다는 소문 말이에요. 그 소문이 퍼지면서 남편 회사 일도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거래처들이 남편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신뢰도도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적당한 크기의 아파트로 이사했고 치료에 전념했어요. 항암 치료를 계속 받으면서도 아이들이 옆에 있으니까 힘이 났어요. 특히 준이는 아버지와 함께 하던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독립해서 IT 사업을 시작했어요. 엄마, 나는 아빠처럼 되지 않을 거야. 엄마를 평생 지켜줄게라고 하더라고요. 연희도 대기업에 다니면서 바쁜 와중에도 저를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병원 갈 때마다 함께 가주고 제가 우울해할 때면 옆에서 위로해줬어요. 그렇게 1년 반의 항암 치료를 마치고 다행히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그 후 5년이 흘렀어요. 저는 60세가 되었고 건강도 많이 회복되었어요. 암 환자 상담 봉사활동도 하면서 보람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고요. 준이는 5년 만에 자신의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키워냈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연희는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승진해서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둘 다 아직 결혼하지 않고 저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물론 각자 연희는 있지만 아직은 엄마와 함께 있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한 하루하루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현관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나가보니 전 남편 이성철이 서 있는 거예요. 5년 만에 보는 그의 모습은 정말 초라했어요. 예전에 항상 깔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성희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냉정하게 왜 왔냐고 물어봤어요. 그동안 잘 살았냐고 하길래 어이가 없어서 무슨 일로 왔는지 말하라고 하니까 갑자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성희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나 좀 받아달라. 다시 우리 예전처럼 살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때 너를 버린 것이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마침 준이가 회사에서 돌아왔어요. 현관에서 아버지가 무릎 꿇고 있는 걸 보더니 표정이 차갑게 변하더라고요. 아빠, 왜 왔어요? 라고 말하는 목소리에 애정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 아들 앞에서 남편이 엉엉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준이가 정말 차가운 목소리로 용서요? 엄마가 암으로 고생할 때 젊은 여자랑 바람 피우고 엄마 버리신 분이 지금 와서 용서를 구하냐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때 연희도 들어왔어요. 아빠. 하니까 전 남편이 연아, 정말 오랜만이다. 보고 싶었어 하더라고요. 연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궁금했어요. 이성철이 왜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서 용서를 구하는지 말이에요. 도대체 왜 그러냐,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전 남편이 머뭇거리더니 재혼한 그 여자가 내 돈을 다 가지고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재혼하고 나서 2년 정도 행복하게 살았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여자가 점점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대요. 남편 통장에서 돈을 빼가기 시작했고 남편 모르게 카드도 마음대로 긁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작년에 그 여자가 회사 계좌에서 30억을 빼돌려서 잠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일이 업계에 알려져서 사업도 망했다고 거래처들이 다 등을 돌렸고 직원들도 다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그것 봐라 했어요. 상간녀를 믿고 모든 걸 맡겼다가 당한 거죠. 그래서 뻔뻔하게 나를 찾아왔냐고 물으니 또 하나 말할 게 있다고 자기가 간암 진단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준이와 연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라고 했더니 성희야, 제발 나 좀 받아달라. 이제 정말 너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전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말했죠. 5년 전에 당신이 저에게 한 말 기억나냐? 아픈 사람과는 같이 살 수 없다고 했잖냐? 보기만 해도 짜증나고 우울하다고 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전 남편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제가 평생 당신 뒷바라지 하면서 건강관리까지 철저히 했는데 갑자기 아프게 되니까 버렸잖냐고 했어요. 내가 그때 얼마나 매달렸는지 기억나냐? 무릎 꿇고 제발 떠나지 말라고. 내가 나을 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했잖냐고 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뭐라고 했냐? 이미 끝났다면서 차갑게 밀어냈잖냐고 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리고 말했죠. 나 또한 아픈 사람이랑 같이 살 수 없어. 보기만 해도 짜증나고 우울해. 전 남편이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성희야, 제발. 그때 내가 정말 미쳤었다. 정신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정신이 없었다고요? 그럼 지금 저는 정신이 있으니까 똑똑하게 판단하겠어요 라고 했어요. 저는 전 남편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을 했어요. 당신이 나를 버렸을 때 나는 혼자서 항암 치료를 견뎠어. 토하고 머리 빠지고 몸무게가 급격히 줄어들어도 혼자서 견뎠어. 당신이 젊은 여자와 제주도 여행 다닐 때 나는 병원에서 혼자 주사 맞고 있었어. 당신이 내 카드로 그 여자한테 명품백 사줄 때 나는 병원비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어. 그러자 전 남편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이 고개를 떨궜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는 이제 혼자서도 잘 살고 있어. 아이들이 곁에 있고 건강도 회복됐고. 그런데 당신은 어때? 이런 걸 보고 인과응보라고 하나 봐 라고 말했어요. 준이와 연희는 아무 말 없이 차가운 표정으로 전 남편을 바라보다가 이제 그만 가시라고 문을 닫아버리더라고요. 준이와 연희가 그렇게 말하니 전 남편은 완전히 무너진 표정을 지었어요. 한바탕 해프닝이 지나간 후 준이와 연희가 저를 걱정스럽게 쳐다보더라고요. 엄마, 괜찮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응, 괜찮다. 오히려 속이 시원해라고 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5년 동안 응어리져 있던 마음이 한순간에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그 이후로도 전 남편이 몇 번 더 찾아왔어요. 때로는 준이 회사 앞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연희가 다니는 회사 근처에서 나타나기도 했대요.
하지만 아이들은 정말 단호했어요. 아빠한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엄마를 버렸을 때 아빠도 포기했어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전 남편이 제가 봉사활동하는 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정말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성희야, 나 좀 도와달라. 병원비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정말 차갑게 말했어요. 이제 남인데 알아서 해결하라고요.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사실 저도 가끔은 생각했어요. 그래도 27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마다 떠오르는 게 남편이 제게 했던 말이었어요. 아픈 사람과는 같이 살 수 없어. 보기만 해도 짜증나고 우울해져. 그 말이 얼마나 저를 아프게 했는지, 얼마나 절망스럽게 했는지. 그걸 생각하면 전혀 동정심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정말 행복했거든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아이들과 함께 아침을 먹고 봉사활동도 하고 저처럼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암 환자들을 도우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었어요. 준이 회사도 나날이 성장하고 있었고 연희도 승진해서 팀장이 되었어요. 두 아이 모두 저를 정말 소중히 여겨주고 제가 외로울 틈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준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어쩐지 그럴 것 같았거든요. 언제냐고 물어보니까 3일 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원룸에서 혼자 돌아가신 걸 집주인이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장례식에 가야 하냐고 물어보니까 준이와 연희가 엄마 마음대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잠깐 고민했어요. 그래도 한때는 남편이었고 아이들의 아버지였는데. 하지만 결국 가지 않기로 했어요. 그 사람이 저를 버렸을 때 이미 모든 관계는 끝난 거였으니까요. 이게 바로 인과응보가 아닐까요?